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북 군위군이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원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된 사업 완료 시점보다 2년이 지났지만 전원마을은 고사하고 기획부동산 사기 의혹마저 제기됐습니다. 군위군은 사업비 18억 원을 들여 기반시설 공사까지 마쳤는데요. 마을 조합원의 절반가량이 귀촌 의사가 없는 땅 투자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군위군 북해면의 전원마을 조성지역. 군위군은 2년 전인 2020년까지 이 일대 9만여 제곱미터 땅에 도시민 34가구가 입주하는 전원마을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마을은커녕 텅 빈 산자락에 아스팔트 도로와 전봇대뿐입니다. 방치된 지 수년이 지나면서 집터마다 잡목이 무성합니다. 군위군은 국비와 지방비 18억 원을 들여 이곳에 길을 내고 전기와 수도 시설을 만들어줬는데 입주를 약속했던 마을 조합이 집을 짓지 않고 있는 겁니다. 조합은 마을을 조성하기로 한 땅조차 다 매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곳에 집을 짓고 살아야 할 조합원 34명 중 상당수는 집을 지을 돈도 귀촌할 계획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저 땅값이 오를 거란 말에 속아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땅 사면 이래 뭐 얼마든가 가격 오르면은 팔 수 있다고 우리 그래 믿고 투자했답니까? 근데 그거 완전 사기 아닙니까? 투자자의 가족과 지인으로 명의만 빌려준 사람도 있습니다. 세금 덜 내게 해준다고 친인척을 한 사람 초청을 해주고 여기 연락해요. 언니를 해가. 그리고 한 사람 더 늘린대. 알고 보니까 거기 34명의 안에 드는 조합원으로 다 등재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많이 쏘갔지요. 실거주 의사가 없는 땅 투자자들이 만든 조합에 군위군은 마을 조성 사업 시행 승인을 내주고 수억 원의 국고 보조금까지 쓴 겁니다. 조합이 만든 자료를 보면 사업 예정지 지분을 93개로 쪼개서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불법으로 판 정황도 있습니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씩 돈을 낸 조합원 14명은 사기와 사문서 위조, 횡령 등 혐의로 조합장과 조합원 2명을 고소했고 현재 경찰이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군위군은 조합 인가와 사업 승인 과정에서 서류나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민간주가 공부사업을 해가지고 받아오는 사건인데 그것은 서류가 하루 이상 한건 없었어요. 다만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회수나 사업 취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천시의 수건 사업이죠. 대구 도시철도 1호선 경산하양에서 영천 연장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영천의 도시철도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지역 경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 경산하양에서 영천 금호까지 연장 사업을 올해 4분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1호선 하양역에서 영천 금호까지 5km 구간으로 사업비 2,052억 원 규모입니다. 지난해 7월 고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된 지방광역철도 가운데 가장 먼저 선정됐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획재정부가 대형 신규 공공투자 사업에 대해 미리 검토하는 제도로 통상 12개월간 이루어집니다. 경제성 평가와 정책성 분석 및 지역 균형 발전 측면 등을 고려하는 종합평가에서 0.5점 이상의 점수를 얻으면 사업 추진이 확정됩니다. 지역의 어떤 그 발전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제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경상북도하고 같이 또 여러 가지 협조해 가면서 또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빠르면 2024년 상반기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2025년 하반기 기본계획 및 설계를 거쳐 2026년에 착공해 2030년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2025년 말 개장 예정인 경마공원에 대한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아져 이용객 유치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2024년 개통 예정인 대창 금호 하이패스 나들목과 연계되면서 기업 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지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철 시대가 열리면 30분에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구에 있는 좋은 인력들이 우리 영천에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또 기업에서 그만큼 또 좋은 인력을 받아들여서
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만 윈윈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이 영천까지 이어지면 광역 경제권인 대구와 경산 영천의 인적 교류와 일자리 창출,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지난 추석을 앞두고 들이닥친 태풍 흰남노 여파로 포항에선 10명이 목숨을 잃었고 주택 만여 채가 침수됐습니다. 지자체 재난 대응 부실 논란으로 경찰 수사가 이뤄졌고 한 마을이 공동 소송까지 나섰습니다. 아직까지 집으로 못 돌아가거나 삶의 터전을 복구하지 못한 주민들은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배현정, 이규설 기자가 차례로 보도하겠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지난 9월 5일 밤부터 6일 오전까지 포항을 휩쓸었습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주민 4,700여 명이 대피했고 주택과 상가 등 11,000여 곳이 침수돼 2천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한 방울도 안 나온다. 하면 며칠 내 나오나. 전기 안 들어지. 물 없지. 망고고사이다. 그래. 태풍은 포항에서 무려 10명의 인명피해를 남겼습니다. 그중 8명이 숨진 지하 주차장 참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졌습니다. 유가족들은 포항시의 과도한 하천 정비 사업으로 발생한 인재라며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왜 죽었는지 책임자 문책이라도 하려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송도 이어졌습니다. 아파트 허가를 위해 용산천 물길을 변경한 포항시와 시행사 시공사를 상대로 용산 1위 주민들이 지난 14일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냈습니다. 아이파크 조성 부지를 가로지르는 마을 하천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포항시가 아파트 부지 조성을 위해 태풍 피해 하루 만인 9월 7일 포항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막대한 복구비가 투입돼 도심과 외곽지 건물, 도로 제방 등은 대부분 복구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주민들에게 태풍 피해 극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넉 달이 다 되도록 여전히 태풍 트라우마를 겪으며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같은 동에 사시는 분 보면은 술 드시면은 막 지하에 가서 막 울고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엄청 아프죠. 삼터를 흰남노 이전으로 원상복구하기엔 힘이 붙인다고 말합니다. 이런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트라우마가 생기고 지금도 제가 몸이 너무 아파요. 이렇게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 막 진짜 떨리고 비만 오면 검다고. 태풍 흰남노는 산업계에도 천문학적인 피해를 안겼습니다. 철강공단이 어떻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년 가운데 하루를 지울 수 있다면 포항 사람들은 주저없이 2022년 9월 6일을 선택할 겁니다. 냉천 범람으로 포항철강공단은 순식간에 물속에 잠겼고 거대한 포항제철소까지 침수됐습니다. 완전히 침수됐어요. 유압 설비나 이런 것들이 모두 지하에 있거든요. 지하에 있는 물이 다 차고. 결국 쇳물 생산 49년 만에 포항제철소가 멈췄습니다. 생산 차질만 2조 400억 원. 세계 철강사에 기록될 만한 대사건이었습니다. 물바다가 된 포항철강산단에서도 1조 원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닥치자 시민들은 강해졌습니다. 복구에 최소 1년은 걸릴 거라는 말이 돌았던 포항제철소 제2열연공장은 침수 100일 만인 지난 15일 재가동됐고 맡은 바 업무에 충실했고 선후배가 서로 믿고 의지하여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400여 철강공단 침수 피해 업체들도 대부분 복구 작업을 마쳤습니다. 포항이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돼 당장 급한 피해 복구비는 돈을 빌려서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1,100억 규모 되는데 그 1.9%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장 급한 그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하지만 생산 차질과 영업 손실이라는 치명상을 입은 피해 기업들이 건강을 회복하려면 더 많은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범람으로 철강공단 침수의 원인이 된 냉천은 내년 초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갑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770억 원을 투입해 물 흐름을 방해한 냉천교와 인덕교의 상판을 더 높이고 교각 간격은 넓힐 계획입니다.
하천 둔치의 운동기구 등은 제거해 통수량을 늘립니다. 내년 4월 달에 공사 발주해서 25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오기 전에 그 위험한 부분은 우선 시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도 자체적으로 차수벽을 추가로 설치해 생산 설비 보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산업 피해는 심각했고 절망적인 상황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힘을 모았고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언제나 다시 찾아올 수 있고 우리는 그에 대비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국민의힘 대구 수성을 이인선 의원은 수성못 월드클래스 수상 공연장, 수성못과 드랑길에 있는 스카이브리지 조성 사업 설계비 3억 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설계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며 2024년 실시 설계,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월드클래스 수성못 공연장에는 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해 2,115제곱미터 1,700석 규모의 수상 무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스카이브리지는 길이 150m, 폭 3.5m의 보도교 시설로 7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수성못 북편 계단과 드란로를 연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올해 대구의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이 최근 5년 새 가장 적었습니다. 지역 주택,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대구에는 13,000여 가구의 신규 아파트가 공급돼 지난해 24,000여 가구에 비해 45%가 감소했습니다. 당초 공급 예정 물량 28,000여 가구의 절반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는 2018년 2만여 가구, 2019년 2만 6천여 가구, 2020년 2만 9천여 가구 등 매년 2만 가구 이상 공급되던 추세가 멈춘 것으로 5년간 최저치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문을 닫았던 대구 신천 스케이트장이 3년 만에 다시 시민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났고 어른들도 동심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며칠 동안은 추위가 잠시 누그러졌지만 내일 오후부터는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대구 신천의 스케이트장이 3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몸이 움츠려드는 한파가 기승이지만 오랜만에 문을 연 스케이트장은 반갑기만 한데요. 아직은 평일이라 한산하지만 시민들과 함께 방학을 맞이한 학생들이 찾아와 신나게 스케이트를 즐기고 있습니다. 엄마 손을 꼭 잡고 빙판 위에 서툰 발걸음을 조심조심 내디뎌 봅니다. 조금 익숙해진 후에는 속도까지 내봅니다. 여기 잡고 해봐. 엄마 잡아줄게, 아까처럼. 능숙하게 스케이트를 타고 싶지만 중심 잡기는 쉽지 않고 자꾸만 넘어져도 즐거운 스케이트 타기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썰매의 날이 얼음을 가르는 소리에 아이들은 절로 신이 나고 아빠는 동심으로 돌아갑니다. 달려. 한파가 춥다고 했는데 스케이트장 나오니까 날씨도 오늘 되게 좋고요. 되게 따뜻한 날이라 또 아이와 노니까 추운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한파가 기승이지만 오랜만에 문을 연 스케이트장이 반갑기만 합니다. 스케이트는 1시간에 1,000원, 민속 썰매는 3,000원으로 하루 종일 탈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왔다가 3년 만에 이제 문 열었다고 해서 애들 데리고 재밌게 놀려고 왔는데 다 같이 오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보다 추위가 조금 누그러졌지만 아침에는 계속 영하권의 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북극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개장한 신천 스케이트장은 내년 2월 15일까지 운영되니까요. 다가오는 주말에는 따뜻하게 입으시고 주말 가족들과 새해 해맞이도 보시고 스케이트를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기상캐스터 유하경이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행정안전부가 대구시 간부 공무원 교육 파견 인원을 줄이기로 한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홍 시장은 오늘 행안부가 3급 교육 파견, 4급 교육 파견 3명씩 모두 6명이던 파견 정원을 각각 2명씩 줄여 3급 1명, 4급 1명으로 한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이는 대구시의 한시 조직 설치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비판하고 대구시는 교육 파견을 한 명도 안 보내겠다는 공문을 행안부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또 교육 파견 인원은 정원 외 인원으로 그만큼 대구시의 승진 정원이 늘어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이런 무례한 조치는 자치 조직권을 침해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침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16일 대구 서구 LPG 충전소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던 60대 충전소 직원이 오늘 오전 끝내 숨졌습니다. 폭발 사고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고 현재 사고 부상자 8명 가운데 3명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사고 당시 CCTV 영상과 현장 감식 결과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한국개발연구원 등 전문기관을 선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의 추진 여부가 결정됩니다. 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포항 호미곶 해양보호구역 일대에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666억 원을 들여 해양 생태 교육 공간을 조성하고 영일만 대교 사업 등과 연계해서 우리나라 대표 해양 산림 복합 친수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